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 앞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듣다 보니 시어머니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이번에는 며느리 때문에 답답한 제 얘기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7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다들 살고 싶다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불편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집와서 아들을 못 낳아 시어머니에게 노골적으로 아들 낳아야 한다며 매일 구박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현수가, 네 시어머니가 자꾸 너 무시하고 아들 또 그러면 당장 이혼하고 집으로 들어오거라. 너도 소중한 내 딸인데 그런 집안에서 사서 고생하는 꼴 보고 싶지 않다. 친정 아버지는 항상 저를 보며 속상해 하셨어요. 사실 아버지는 경기도권에 있는 300평대 갈빗집을 아주 크게 운영하셨고 재산도 많이 축적해 놓으셨는데 그에 비해 시댁은 종갓집이었지만 남들 사는 정도의 형편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아들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게 고생한 생각하니 옛날부터 며느리들한테는 잘해줘야지 싶었고 제 나이 40이 다 돼서야 아주 귀한 쌍둥이 늦둥이를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쇠밥을 해서 따뜻한 밥을 내어주셨고 저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뒤늦게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가족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고 그렇게 금지옥엽으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아들이 7살이 되던 해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힘들게 자식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많지 않아 여자 혼자 힘으로 사내 아이 둘을 키우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친정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고 보험회사를 다니기도 했지만 항상 생활은 빠듯했고 겨우 먹고 살 정도였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고맙게도 아들들은 공부를 잘했고 잘 자라주었어요. 큰아들은 S대 의대를 나와 대학병원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대기업에 갔어요. 대학비가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친정 아버지가 감사하게도 도와주셔서 잘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맞선 자리가 들어왔고 셋이었던 식구가 며느리 둘에 그렇게 5으로 늘었어요. 먼저 첫째 며느리는 서울의 강남에서 태어나 자란 데다가 친정 아버지가 고위직 관료라 재력도 상당한 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들내미가 이사라니 사돈댁은 아이고 사부인 홀로 이렇게 아들을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의사사위 가족으로 드리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던지요. 아들 잘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아들내미 살 집도 마련해 주셨어요. 손자들의 학원비도 대주시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지원받는 듯 했고 아들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도 명문대학을 나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콧대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라가기만 해요. 명절에는 혼자 있을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좀 먼저 오고 떠난 시아버님 제사도 챙기고 그럴 줄 알았는데 명절 때만 되면 해외여행을 간다고 아들을 통해 한 달 전부터 통보를 하는 겁니다. 명절 일주일 전주가 되면 어머니, 제가 어머니 제사 음식 하시느라 힘드실까봐 백화점에서 전이랑 나물 국해서 주문해놨어요. 여기 강남 엄마들한테 소문난 반찬 가게라 어머니 입맛에도 딱 맞으실 거예요. 좀 비싸긴 한데 제가 이 정도는 버니까 해드려야죠.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돈도 없으시잖아요. 하면서 은근 속을 긁는 소리를 해대고 어느 땐 날 무시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해외여행 간다면서 아들을 꼬시더니 명절말 되면 단풍여행에 스키장에 추석에 물놀이까지 솔직히 혼자 사는 시애미를 챙기지 않는 며느리가 너무 서운했고 남편 없는 서러움이 이렇게 클 수 있나 싶었어요. 더군다나 둘째랑 항상 제사 지내느라 자기네는 편하게 쉬다 온다 하니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터지겠어요. 작은 며느리는 음식 솜씨도 좋고 집안 소품도 직접 만들어서 쓰는 살림꾼이라 명절 음식은 그래도 몇 가지는 손수 만들어야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잘 드시지 않겠냐며 그러는데 속으로 얼마나 애가 탈까 싶더라고요. 둘째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다 자기가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니 입이 삐쭉 나온 상태더라고요. 저도 괜히 명절 때만 되면 작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앉아있고 한 번은 명절 때 첫째 아들한테 현철아,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 했는데 명절 때마다 너희가 해외 나가고 하니 작은 애들 말이다. 혼자서 제사하는 게 쉽지 않은가 보구나. 이번에 좀 같이 보내는 게 어떻겠냐? 고 하니 착한 아들은 엄마, 죄송해요. 제가 시댁 눈치를 보다 보니 마누라한테 맞추느라 하자는 거 다 했는데 안 그래도 저도 어머니도 그렇고 둘째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꼭 명절 갈게요. 라며 연신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는 괜히 얘기를 꺼냈나 싶었고 좌불안석으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틀어졌는지 몰라도 명절 때 외에도 연락도 안 하는 눈치였어요. 명절 때 만나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둘 다 입에 풀칠을 해놨는지 입을 꾹 다물고 각자 할 일만 하다가 한 명이 엉덩이를 들썩들썩대며 친정에 간다며 일어나면 나머지 남은 둘째네가 설거지를 독박을 쓰니 신경전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꼴을 보며 얼마나 답답했는지. 형님, 가시기 전에 같이 정리하고 같이 일어나는 건 어떨까요? 저도 곧 친정 가봐야 돼서요. 라고 작은 며느리가 말을 하니 큰 며느리는 어쩌지? 난 친정이 빨리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제사 음식은 내가 사왔으니까 그래도 좀 동서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것까지 해야겠어? 나 집에서도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았던 사람인 거 알잖아. 라면서 어머니, 저 살림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잘하는 걸 하는 사람이 많은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면서 쪼르르 현관문으로 나가는데 저는 괜히 싸움 날까봐 아서라, 내가 다 정리하마. 라며 둘째한테 말했어요. 너도 가서 얼른 갈 준비하거라.
라며 작은 며느리를 달래다 보니 큰 며느리는 야속하기만 하고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도 명절은 온전히 제 차지가 되어갔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두 아들이 우애가 좋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이러다 남이 되는 건 아닌지 싶어서 제가 작은 며느리한테 살짝 전화를 했어요. 큰 며느리가 뭐라 하던 다소 좀 못마땅한 게 있어도 네가 마음이 덜 꾸하니 이해를 하면 좀 고맙겠구나. 그동안 제사상 차리느라 고생한 거 다 안다. 라며 살살 달랬는데 작은 며느리는 웃기만 하고 제가 불편한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음 추석은 제 식구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통보를 해오는 거예요. 아마 제 처를 이번에 명절은 편하게 해주려는 눈치인지 허락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당당하게 통보하는 작은 아들에게 큰 며느리 일도 있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그동안 고생했는데 다녀오거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끙끙 앓으면서 잠을 자는데 그날 꿈에 먼저 간 남편이 나왔어요. 여보, 자식들 오지도 않는데 명절이고 뭐고 다 그만둬요. 난 괜찮으니 애쓰지 말고 당신 편하게 살아 하면서 꿈에 남편이 나오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얼마나 남편의 빈자리가 그립던지요. 제가 밤새 울었는지 베개는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었고 늙어서 그런가 잠도 안 와서 답답한 마음에 새벽 5시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를 그렇게 돌았어요. 힘들게 자식을 키워놨더니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분위기 다 망치는 거 아닌가 싶었고 아이들 어렸을 때처럼 죄다 품 안에 끼고 보내는 명절이 내 욕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거면 나도 남편 떠날 때 같이 가버릴 걸 그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저는 그저 오손도손 우애 좋은 머슴아들 키워놓고 겉으로 보면 다 잘 살고 직업도 번듯한 아들의 며느리라 생각하겠지만 속은 썩어나니 나이 70에 더 살면 뭐 하겠나 싶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아픈데 우리 때도 별 문제 없지 않느냐고 한다면 솔직히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 냄새 풍기는 옛 명절이 가족이 그립더라고요. 또 남편 먼저 보내니 그리움이 더 사뭇하지 않았나 하면서 길가를 걷다가 그렇게 동네 아주만들한테 터놓고 제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혼낸다고 달라질 며느리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드센데 라며 저보고 아설하길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드글드글 끓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난 후 갑자기 큰애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어요. 저는 얼른 전화해서 아이고 고생 많았다. 나도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는 건가? 아이고 너무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 하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10만 원을 붙여준다고 하니 며느리는 어머니 요즘 물가가 올라서 이거 가지고 뭐 사 먹지도 못해요. 요즘 한 끼 식사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저희 외식 제대로 다녀오면 20은 그냥 나가요. 저희는 괜찮으니까 어머니 장이라도 보세요. 라는 겁니다.
첫째 며느리가 저리 말할 땐 말투가 얼마나 꼴불견이고 기분이 나쁜지. 지금 뭐라고 했냐? 라고 빽소리 지를까 하는 생각이 수백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뭐 10만 원은 돈도 아니라는 건지 지집 친정이 잘 살아서 무시하는 건지 저도 어렵게 아들 낳았지만 버릇없게는 안 키웠는데 참 저럴 때 보면 혼자 산다고 무시한다는 건지 그러다가도 손주를 임신했다니 나라도 마음을 곱게 봐야지 하면서도 요즘 며느리가 다 저런가 싶어 속만 끓고 있었어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 며느리도 그런가요? 저희 집만 문제인 건지 남들은 며느리랑 쇼핑도 가고 해외여행도 간다던데 속상한 마음 어디다 말도 못하고 에휴. 그런데 일주일 후 의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와이프랑 상의해봤는데 아무래도 장모님 댁은 일 때문에 바쁘신 것 같아서 아이 태어나면 와이프가 일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좀 돌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엄마만 괜찮다면 우리 집 새 주고 엄마 사는 주택 아래층으로 이사 갈까 싶어서 라는 겁니다. 주위 또래 친구들한테 손자 봐줬다가 고생했던 적이 있어 하지 말란 소리를 많이 들어만 봤지 내 손자라니 혼자 사니 애들을 자주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거절할 수도 없어서 그러라고 저는 승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루 종일 꼼짝 못하고 손주 봐주는 것도 힘든데 종종 늦게 퇴근하는 아들 며느리의 저녁 식사까지 준비하고 가끔 아래층에 내려다가 보면 집이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보다 못한 제가 내려가서 한마디 하려고 하니 며느리가 눈치를 챘는지 자기 일하느라 피곤하다며 애기랑 자야겠다면서 쌩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상황 파악 잘하는 애인데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제가 내려오니 주방서 슬슬 눈치를 보더니 한마디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어머니도 쉬시라며 애 젖준다고 그렇게 팽 들어가더라고요. 밤에 손녀가 깨서 막 울길래 내려가 보니 아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뭐하냐? 고 했더니 애엄마는 잠이 깊게 들어서 잘 못 깬다며 자기가 보는 게 낫다며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들도 번듯한 대학병원 의사고 일하느라 피곤해 죽겠다고 하는 애인데 착한 아들 꼬셔서 집 편한 대로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집안일도 아들이 다 하는 눈치길래 보다 못해 화가 치밀어 올라 며느리한테 한마디 했죠. 애미야, 아무리 바빠도 아기한테 엄마만한 사람은 없다. 너도 바쁘고 고생하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집은 좀 치우고 살아라. 고 하니 며느리는 어머니, 전 집안일 못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들어오면서 생활비 저희가 다 대고 있는데 그 정도는 어머님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집에서 손주 좀 봐주시고 밥하고 남은 시간 여유롭게 좀 지내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우시다고. 일하고 들어온 저한테 그러세요. 솔직히 제가 어머니한테 뭘 받은 것도 아니고 홀어머니시라 안 그래도 남편이랑 결혼할 때 저희 보고 같이 살자고 하실까봐 그랬는데 지금같이 한 지붕에서 사시니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차라리 편하게 청소 아주머니를 쓰죠. 라며 숨 넘어갈 듯 경악한 말을 해대는 겁니다.
그때 아들이 들어오면서 애미가 하는 말을 들었는지 순간 며느리의 싸대기를 날리는 겁니다. 여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제정신이야? 라고 호랑이처럼 화를 막 내는데 저도 태어나서 첫째가 그리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뺨을 얻어맞은 며느리는 얼얼했는지 멍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며느리도 처음 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나는 이제 손주 안 돌봐줄 테니 니네가 알아서 살거라 라며 선언을 했고 그때 며느리의 아차하는 표정을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이 말했나 봐요. 우리 어머니 나 키우시느라 진짜 고생하신 분이고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니라며 그럴 거면 갈라서자는 말까지 했나 봐요. 그리고 자기한테 무시당할 뿐 아니라며 저희 친정집이 크게 갈비집을 해서 지금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오너로 있지만 운영은 동생들한테 맡겨놓은 걸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날 밤 1층에서는 너 알아서 어머는 마음 잘 달래나? 아니면 끝이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괜한 얘기를 내가 해서 불화를 일으켰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다음날 일어나니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하다며 제가 집안일은 잘 못해도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이 아닌데 일 때문에 피곤하고 애 때문에 예민해졌나 보다며 연신 죄송하다는 장문의 사과글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글을 받으니 마음도 편치 않고 일단 손주를 봐줘야겠다 싶어 내려가니 며느리는 출근하고 아들이 엄마 죄송하다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식탁에는 며느리가 처음 한 아침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큰일을 한 차례 지나갔고 집안 분위기는 좀 어수선한 듯 하다가도 또 손주도 있고 하니 알콩달콩 사는 것 같아서 다시 흐뭇해지더라고요. 그나저나 둘째 손자도 또 임신을 했다네요. 어찌할지 며느리 가진 세상 시어머니들 기죽지 마시고 가슴 아리하지 마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